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골심앓고 썼던 저의 전자책이 완료가 됐습니다. 최면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최면에 대해서 가지고 온 오해라든지 최면을 통해서 어떤 치유들이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엮었거든요. 표지는 이렇게 되고요. 자,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보시면 블로그 주소 있으니까 클릭하시면은 구매 가능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죠. 이 사람 통역이 되나요? 그 드라마를 제가 몇 주 전에 봤어요. 최면 측에서 다뤘던 부분도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내면의 비평가 있죠? 그게 너무 잘 드러난 드라마라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드라마를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이죠. 고윤정 씨가 너무나 연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몰입해서 봤는데요. 드라마가 처음에는 로맨틱 코미디나 뭐 멜로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약간 호러로 가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도라미가 처음에는 망상으로 등장을 하죠. 말없이. 그러다가 이제 차차 입을 열고 말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인격까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죠. 다중인격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밝고 귀엽기만 했던 그 캐릭터 안에 어린 시절에 엄청 큰 트라우마, 커다란 아픔이 있다는 게 점점 수면 위에 드러나죠.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상처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데미지가 제로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나에게 하지 않는 말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런 말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도 가잖아요. 도라미가 딱 그 역할을 정말 보여줘요. 거기에다가 또 좀비 역할이고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다크하게 생겨서 좋지 않은 얘기만 떠들기 때문에 그걸 자각했을 때 차무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도라미는 악플 같은 존재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명칭했던 게 내면의 비평가 또는 가해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내면의 악플러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호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악플을 다는 도라미는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가해자들도 목적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자아이긴 하지만 나름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은 사실 과잉 보호에 가깝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저도 내면에 너무나 큰 그 비평가들이 떠들어대는 목소리들 때문에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스스로 계속 아프게 하는 그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이제 그 첫 단계는 이렇게 의식화하고 명명화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도라미는 악플러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유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이 드라마에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입니다. 사무이는 혼란형 애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애착에 대한 영상을 잠깐 찍은 적도 있지만 애착은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뉘고 불안정 애착은 기본적으로 확 땡기는 집착적인 불안 애착과 확 밀어내는 회피형 애착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혼란형 애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차무희 씨가 딱 그 혼란형 애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받고 싶고 하지만 그 안정이 깨질 것 같을 때 확 일쳐내는 그런 특징이 보이죠. 제가 이번에 낸 책에는 어떤 전생이라든지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혼란형 애착으로 빠지는지 어떤 내적인 비평가가 어떤 전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자아들에 대한 얘기도 다뤄봤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혼란형 애착이 굉장히 상대방을 괴롭히거든요. 이 주어진 인물은 좀 차분하고 분석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인데 또 쉽게 발을 담그지 않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안정적이고 또한 그 상처를 보듬어주기도 하고 그 상처에 대해서 마치 상담사처럼 질문을 통해서 건드려주기도 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무이라는 인물이 주호진이라는 인물을 사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내적인 에너지가 자신과 반대편에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거라고 이미 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라미가 연기했던 어떤 과거의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엄마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나중에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은 아빠를, 그리고 딸은 엄마를 내면화해서 내 안에 그 부모의, 동성 부모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때로는 있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엄마가 굉장히 사악한 인물이죠. 그래서 좀비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인 것과 엄마가 아빠와 나한테 하려고 했던 그 행동과의 그 유사점이 이제 정확히 일치하니까 그게 도화선이 돼서 망상으로 발전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거예요. 김 교수님이었나? 그 작가님이 하셨던 말 중에 세계에 있는 언어의 총 개수를 물어보고 사실은 정답은 우리 인구의 수만큼 그만큼의 언어의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A라는 것 때문에 아픈데 B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어떤 행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진실이 아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방어 기제로만 덮여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차무이가 대스타가 됐지만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환호해주고 사랑을 해줘도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부정하는 그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고, 그걸 계속 무시하면 정말 정신병리로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특히 오랜 기간 함께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자극을 받았을 경우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말인가? 정말 문제적인 행동인가? 라고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면 깊은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시간이 누적이 된 상처의 경우는 조금 더 치유에도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드라마의 첫 부분에서는 정말 화려한 여자 연예인, 그리고 뒤에서 통역하는 어떤 내향적인 남자, 이런 식으로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고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과 어떤 불안정한 사람의 구도로 보이면서, 외부에서 아무리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내적으로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면 정말 행복은커녕 이 불행이 점점 정신병리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에 대한 이제 분석을 상담자의 어떤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목소리 조금 분리돼서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 얘가 내 안에 있는 도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꿈꿀 때 너는 안 돼 라고 좌절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버림받을까봐 눈치 보라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꿈을 포기하게, 때론 눈치 보게 만들지 않았는지, 이런 걸 좀 자각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슬플 때 상대방이다, 상황이든 타인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말들이 나한테 빗으로 꽂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실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